오늘 팟의 초대석에서는요 100만 유튜버 전인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인구입니다. 네. 제가 설명해드린 게 맞죠? 어우, 너무 쑥스러운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일단 트럼프 시대가 이제 재개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취임한 지 하루 이틀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경제와 네.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습니까? 있죠. 예.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 마치 이제 군대에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처럼 무탈해야 될 텐데 무탈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거기가 좀 춥다는데 옷은 잘 입나? 뭐 밥은 잘 먹나? 이제 이런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이번 취임 연설부터 들어보면은 네. 시작부터 설마 했던 것들을 다 말로 질렀어요. 맞아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4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안에 하려면 레임덕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놔야 돼요. 그럼 1년 차에 모든 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게 심리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에 대한 굉장한 뭐라 해야 될까? 비즈니스적 질투가 있어요. 비즈니스 질투. 1기 때 트럼프 정책을 보면은 오바마에 대한 질투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보다 내가 더 높은 어떤 공적을 보여야 돼 하면서 오바마에 좀 반대되는 행위, 오바마보다 더 높은 실적을 원하면서 쪼았는데 네. 자신의 연임을 뺏은 사람은 바이든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존심을 상했을 거예요. 그럼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바이든이 했던 정책들을 거의 다 뒤집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네네. 바이든 때 보면은 이제 동맹국들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조이기 전략을 썼었는데 이 동맹국들과 함께라는 거였던 건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거랑 달라지는 거죠. 동맹국도 돈을 내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마 좀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4년가의 방식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이든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고 네. 밀어붙이는 거라든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씀 듣고 보니까 확 감이 오는 게 뭔가 좀 서두르고 뭔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느낌이 들었던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몇 년만 버티면 트럼프 시기 간다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진짜 레임덕이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공포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하루 만에 이거를 다 내보낼 정도로 오늘도 아까 속보 떴더라고요. 중국에다가 2월부터 이제 일반 관세 10% 부과하겠다. 그 설마 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증시는 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자체를. 뭐, 설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 증시가 지금 뭔가 어떤 또 다른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원래 1월 달은 증시가 많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네네. 예, 그런 것들 영향이 있는데 이제 서서히 뭔가 이제 기대감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데미지가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계속 연관해서 나오게 되는데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관세 그리고 이제 어저께인가는 멕시코, 캐나다 그냥 관세 사인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더 가격을 엎는 거 아니에요, 세금만큼.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 1기 때 또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게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1년 뒤부터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1년 뒤부터 인플레이션이 미국 내 물가는 올라간다? 1년 뒤부터 3년 뒤까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세로 인한 인플레 데미지는 내년부터 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그것들이 생각보다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캐나다랑 멕시코를 두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캐나다랑 멕시코는 원래 관세가 없는 국가였잖아요. 예전에 예전으로 치면 나프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미 그렇죠. 북미 권역 이렇게 됐는데 가장 아끼는 자식들까지 관세를 때릴 정도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미국에 반대되는 국가들은 그냥 다 그 이상의 부과할 수 있다. 공포심을 주는 거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냥 보여준 거네요. 쇼잉을 해준 거네요. 내가 제일 가까운 애기들도 이렇게 지금 두드리는데 너희들이야 못 두드리겠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포감을 준 거고 캐나다랑 멕시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중국이 많이 잠식을 했어요.
예. 중국을 또 대비한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 예.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예. 이제 중국의 거의 전진 기지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캐나다의 원자재도 중국이 많이 장악을 했고 예전에 뭐 캐나다 뭐 선거나 뭐 캐나다 이런 쪽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전부터 한 몇 년 동안 계속 뉴스에서 막 이제 계속 이제 중국 좀 제발 우리 정책 그만 관여해라. 네네. 캐나다도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할 정도로 그랬었고 멕시코는 아예 중국의 택가리 공장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고 뭐 해봤자 그냥 멕시코로 원자재랑 반 제품을 보내서 멕시코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 세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루트를 찾은 거였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서 하나 뭐였냐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펜타닐입니다. 네. 극소량의 마약이에요. 네. 이게 이제 2.0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 그 맞아. 수리남 이런 데서 보면 코카인이니 뭐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얘가 이제 약효가 50배에서 100배가 더 강해요. 아. 그러면 100알 정도 가져갈 거를 펜타닐 한 알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펜타닐의 원재료, 전구체 재료를 만드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거를 멕시코로 수출을 해줘요. 재료만. 그럼 멕시코에서 조립을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예. 멕시코 카르텔 있잖아요. 예. 얘네가 만들어서 미국으로 집어넣어요. 아. 미국으로 집어넣는데 지금 미국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작년에만 약물로 사망한 사람이 11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봤어요. 그리고 20, 30대만 죽습니다. 20, 30대 위주로 또 많이 데미지를 먹고 있고 예. 값이 또 싸고 이러니까 이 마약이 빠르게 잠식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역사를 보면은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예. 그래서 자기도 술 잘 먹게 생겼는데 술 안 먹잖아요. 애들 교육시킬 때도 예. 뭐 노 알코올, 뭐 노 드럭 뭐 이런 거 강의하는 거 봤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병들게 하는 게 자기는 이제 이 펜타닐이라 봤던 거죠. 근데 이 펜타닐을 가지고 캐나다, 멕시코로 우회 수출을 해서 미국으로 하고 마치 미국한테 지금 아편 전쟁을 하고 있다. 아편 전쟁. 네, 야, 이렇게 이거. 생각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랑 캐나다를 손보는 겁니다. 이거 직접 너희 정부가 나서서 손을 볼 거냐 아니면 그냥 관세 맞을 거냐 둘 중에 하나 빨리 해결해 와라. 아 이게 또 그런 또 예. 딜이 있었군. 딜이네요. 예, 한 거면. 그래서 결정적으로 펜타닐에 대해서 어떤 그 원천 차단을 해버리면은 네. 아마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봐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먼저 때리고 조치를 하면 풀어주겠다. 아. 이런 요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이든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통제를 안 했죠? 바이든 예전에 바이든 당선 때 관련주가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대마초 관련주. 대마 관련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슈퍼마다 가드가 다 서 있어요. 맞아요. 슈퍼마트 가이드 서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 털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나올 때마다 뭐 돈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이제 거지들이 슈퍼 앞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치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뉴스도 보셨겠지만 뭐 10만 원 미만까지 털어도 뭐 수사를 안 하니까 얘네들이 딱 털다가 계산하더라고요. 맞아. 어제 뭐 100불 미만인가 100불 넘어간 물건 떨구고 딱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필요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도 트럼프 연설에서 얘기했지만 성별은 두 가지밖에 없다. 남성 아니면 여성이다 이러면서 그동안 뭐 바이든 정부 뭐 했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PC주의를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오히려 대중들이 환호하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뭐 또라이다, 과격하다라 말하는데 그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말하지 못했던 그 불편했던 말들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중국에 대한 분노, 뭐 그동안 이제 좀 쌓여 있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화끈하게 말해주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아 카타르시스. 예, 저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후보랑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후보 중에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까 했을 때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했거든요. 이미 1기 때도 보여줬었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영리한 계산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관세를 높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렇고 한국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제가 미국이 인플레가 올라올수록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얘네들이 미국만 인플레예요. 지금도 그래요. 바이든 시절이었어도. 그리고 유럽이랑 중국, 아시아, 한국 다 합쳐서 디플레입니다.
2%가 안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한국 1점 몇 이러잖아요. 예, 네, 보통 맞아요. 이제 경제 성장률이랑 인플레이션이 연 2% 이하로 떨어지면 인플레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디플레. 우리 2019년에 그때 물가 상승률 1%인가 얼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디플레이션 시대다 뭐 이런 얘기 그쵸, 나왔었어요. 그쵸. 예.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디플레로 만들고 미국만 인플레면 살만해요. 그렇겠죠. 테무나 뭐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수입 물건 가격이 오르질 않는 거죠. 원자재 가격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인플레로 인해서 힘들긴 하지만 네. 다른 나라가 디플레가 돼야지 자기네가 버틸 수 있어요. 만약에 중국 경기도 좋아지고 유럽 경제도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부터 다시 올라가고 수입 물가나 공산품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진짜 인플레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미국은 유럽과 중국, 아시아를 가난하게 계속 만들어 둬야 된다. 자기네 인플레가 서서히 다 빠질 때까지. 그런 전략적인 것들도 있는 거예요? 예. 오. 그래서 고금리를 안 떨어뜨리고 계속 이제 채권 금리가 떠 있고 예. 이러는 이유가 자기네들은 인플레 부양책을 계속 썼어요. 뭐 M2 유동성도 늘리고 돈도 늘리고 모두 하고 하면서 고금리면서 돈을 푸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적당한 인플레가 계속 나와주면서 경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모든 돈이 미국으로 계속 쏠려 들어가니까 맞아요. 예. 자금은 유출되고 뭐 아시아 나머지 경제들은 안 좋으니까 뭐 제조업이나 이런 생산은 떨어지고 다른 나라는 가난해졌죠. 근데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라고 해서 이번에 뭐 관세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으로 인한 물가 영향이 올 1년 차에는 바이든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관세로 인해서 오를 건데 최소한 4년 5년은 미국도 인플레가 더 이제 쉽게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상황이라서 그때까지는 다른 나라의 희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한국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쓰는 거예요. 관세를 쓰면 미국도 부담스럽지만 다른 나라는 더 죽을 맛일 거거든요. 관세를 이겨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럼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럼 미국에 있는 내수 판매량은 올라갈 거고 해외 기업들은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수출적으로 좀 더 부담감이 생기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그 나라의 경제들이 좀 더 침체되는 형태. 예, 그거를 아마 4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한국 그러면 경제라든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네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냥 의도대로 지금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딜을 되게 잘하면 협상을 잘하면 뭐 봐주고 할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관세가 여러 용도로 필요해요. 트럼프한테. 다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자기네 세수 증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관세로 인한 미국의 세수 증가는 별로 되진 않는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작년 24년도 회계연도 예산이 6조 3천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대출 그 부채 이자만 1조 달러를 썼어요. 그 6분의 1이 부채 이자였는데 그것도 금리가 싸서 그 정도였고 올해 채권 금리 4.5%로 계산해 보니까 1조 7천억 달러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예산의 4분의 1은 대출 이자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트럼프 원하는 건 뭐냐면 법인세 인하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 바이든도 했던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네. 어딘가에다 돈을 쓰려면 어딘가에서 벌어오든 어딘가 아껴야 된다. 맞아요. 플러스가 있어야 마이너스가 있다는 그렇죠. 존재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려면 트럼프도 어딘가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벌 수 있는 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뭐 소득세를 늘리는 당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밖에 없는 거죠. 그럼 관세를 더 과감하게 때릴수록 본인이 재정적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예산안 합의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때리는 것도 있어요. 지금 예산안 잠깐 연장해 준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멕시코, 캐나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관세들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있어요. 막 그리고 뭐 보조금 정책들 있잖아요. 예.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예. 반도체 예, 이런 그렇죠. 거 바이든 때 많이 줬었는데 예. 그것도 줄이려고 하는 게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럼? 그런 것도 있죠. 여러모로 줄이는 것도 있고 바이든이 했던 거에 대해서 불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뒤집는 정책인 거죠.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감한 발언을 했었어요. 이번에 연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미 자동차 협회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너희들은 위대하다. 막 이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전기차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시장을 살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경제적인 협력체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테슬라만 빠졌더라고 보니까 예. 그 시기에. 예. 그렇게 또 하고 대신에 우주에 대해서는 뭐 화성을 가게 만들어주겠다. 그 깃발을 꽂겠다고 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이건 거예요. 테슬라가 어려울 정도면 다른 전기차들은 생존도 못한다. 아. 그러니까 이참에 트럼프 시기 때 예. 한번 좀 겨울이 추워야 해충이 다 죽잖아요. 예. 예, 해충 박멸적 전략을 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 그런 거네. 그냥 살아남을 때까지 그냥 싸워. 예. 그런. 다른 애들은 보조금 없으면 죽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비아디나 이런 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건데 네. 거기가 막 이제 전기차 보조금 받아버리고 만약에 뭐 관세도 좀 적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테슬라가 진짜 위협적이거든요. 차라리 예, 그게 낫다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하긴 비아드가 지금 전 세계를 거의 다 휩쓸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예, 우리나라도 들어왔잖아요.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 살 수 있거든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가격 차가 한 2천만 원 나요. 지금 국내 거랑 너무 많이 네. 나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으로는 한국에 이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아무튼 그런 예. 또 중국을 또 견제하려고 비아드를 견제하는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예. 자기 살도 깎아가면서 상대방을 더 죽이는 그런 정책이 되게 되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테슬라의 장점은 이제 자율주행인데 그렇죠.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버텨줄 수 있는 전략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야 이거 한국 그러면 일단 작년까지는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꽤 많은 수출을 해서 일조해줬잖아요. 반도체가 살짝 주춤해도 예. 올해부터는 어떻게 좀 그것도 좀 주춤해줘야 되는 거, 주춤해지는 건가요? 오히려 저는 현대 기아차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적은 어차피 테슬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만 보자면은 이미 벌써 거의 중국을 빼고 나면 테슬라 거의 다음까지 왔다 보거든요.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도요타가 헛발질을 했어요. 도요타가 정말 빠르게 전기차에 들어갔으면 항상 이제 그 한국 시장 외에서의 경쟁사는 도요타와 혼다입니다. 현대기아의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 적수들이 전기차 시장을 못 들어오면서 혼자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프리우스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예. 야, 얘네 획기적이다 그랬었는데 거기서 끝나더라고.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소차로 전략을 잘못 잡았었던 거죠. 이게 현대도 원래 처음에 수소차를 밀려고 하다가 예, 넥소. 예, 네. 이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가 또 수소를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보조금 받는데 수소 충전이 휘발유보다 비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친환경인데 더 비싸요. 일본이랑 한국이 10,000원대 정도 됩니다. 예. 이 가격을 내릴 방법이 없어요. 이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이게 한 2,000원, 몰랐네. 3,000원까지는 떨어져야 우리 전기차랑 그 이제 가성비가 비슷해지는데 뭐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연료비는 비싸고 충전소는 적고 인프라는 적고 다른 나라는 이미 전기차가 대세가 돼가지고 갔는데 수소차를 밀어붙이자니 이 나라 안에서밖에 안 될 것 같고 상용차 쪽으로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막 좋은 뭐 뉴스들이 안 들어온 거죠. 맞아요. 현대기아는 그래도 재빨리 전기차까지 동시에 들어가면서 먹었는데 네. 도요타는 여기서 더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멈추다가 안 됐던 거죠. 그때 도요타 사장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전기차는 매력이 없다. 엔진이 뛰는 심장 소리에 대한 그 아날로그 감성이 없다 이러면서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닌데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될 거라 봅니다. 그 미국의 공장도 많이 지어놨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또 1조 이상 뭐 투자한다고 또.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견제는 덜 받는 건가요? 관세가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 국세청에서 예. 뭐 약간 뭐 납부 못한 사람들 보면은 그 세무관이랑 이렇게 좀 딜을 하잖아요. 네. 깎아달라. 돈 없다. 뭐 이러면 좀 깎아주는 것처럼 관세도 깎아줍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때 강관업체들이 이제 셰일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세를 많이 부과받았어요. 우리나라 이제 철이나 이런 특수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철강 쿼터도 있겠지만 그 전기료가 저렴한 상태로 들어가니까 미국 대비 좀 불합리하다. 전기 보조금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두드려 맞는데 네네. 그때 이제 상계 관세를 두드려 맞았었는데 네. 어떻게 딜을 했냐면 미국에 공장 짓겠다. 그래서 깎아주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공장을 지었죠. 예. 그래서 이번 때는 뭐 미국에 공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 회사는 관세를 깎아주고 아닌 회사는 관세 그대로 세게 때리고. 네네. 근데 뭐 약간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공장부터 미국에 짓겠다라고 그러니까 해놨고요. 아예 그냥 철 상태부터 예. 철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다 제철부터.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일관된 형태가 들어가니까 여러모로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은 수익성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앞으로 미국의 계획 자체를 보면은 네. 그냥 리쇼닝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리쇼닝, 네. 차라리 들어갈 건 빨리 들어가라가 맞을 것 같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